자, 안녕하세요. 자, 책은 750일이고요. 자, 몸들은 건강하시죠? 네,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건강 염려증, 공포증 비슷하게 생겨서 조금만 몸만 아프면 혹시 코로나 아니야? 이러면서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만 그러신 건 아니고 다들 그러세요. 그래서 빨리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상수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이제 하수 배울까 합니다. 상수도는 되게 그 절차가 되게 복잡했었어요. 그런데 하수도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수도에 물을 버려요. 그럼 그 버린 물을 그냥 한강에 흘러버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소독을 한 다음에 한강에 흘러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하수 처리장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집에서 하수도에 물을 버리면 하수도 관을 통해서 하수 처리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하수 처리 그 관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분류식이 있고요. 분류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합류식이 있어요. 자, 그럼 분류식은 뭐를 분류한 거냐? 그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우수, 빗물이요. 빗물하고 생활하수를 분리한 거야. 이걸 분류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비해서 합류식은 두 개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우수, 빗물, 그다음에 생활하수가 같이 합쳐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합류식은 굉장히 관이 크고 두껍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비해서 분류식은 간이 좀 작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도시는 합류식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서울 같은 데도 합류식이 좀 많고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그렇고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나라 신도시 있죠. 그러니까 일산이나 이런데, 일산이나 분당 같은 데는 분류식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여튼 요 두 개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류식 관으로 가든 분류식 관으로 가든 최종적인 거는 하수 처리장으로 가게 될 거예요. 자, 하수 처리장에는 크게 1차 처리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처리가 있어요. 간단하죠. 1차 처리, 2차 처리. 1차 처리는 물리적 처리 방법이라고도 해요. 물리적 처리 방법. 자, 그리고 2차 처리는 미생물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생물학적 처리 방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생물학적 처리 방법. 또는 얘가 이제 예비 처리야. 그러니까 본 처리는 얘고 얘는 예비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또 예비 처리라고도 하고 얘는 본 처리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차 처리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수 처리장으로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스크리닝. 혹시 상수에서 기억하시죠? 예, 상수에서도 스크린이 있었을 거예요. 예, 스크린이 똑같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이 침사. 그러니까 모래, 알갱이가 두꺼운 모래가 가라앉히는 거죠. 이건 우리 상수 쪽에서도 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침전. 물론 침전에는 두 가지가 있었었죠. 어떻게? 보통 침전과 약품 침전이 있었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수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침전 그 다음이 2차 처리로 들어가는데 2차 처리 혹시 물속에는 혐기성 미생물이 있고 호기성 미생물이 있었던 거 이제 기억하시죠? 네, 두 가지에 따라서 만약에 호기성 미생물을 사용했어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혐기성 미생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2차 처리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호기성 처리에는 뭐가 들어가는데 혐기성 처리에는 뭐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된다 하시면 되고요. 혐기성 처리에는 이제 부패조라는 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임호프탱크라고 있습니다. 임호프탱크. 자, 이거 보세요. 부패조 하면은 느낌만으로도 썩은 냄새가 엄청나겠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썩은 냄새를 없애버린 게 임호프탱크예요. 그래서 임호프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떡하니 집어넣은 겁니다. 하여튼 요 두 개는 혐기성 처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호기성 처리에는 이제 산화지법은 우리가 좀 안 배우긴 하는데 일단 살수여상법 있습니다. 살수여상법. 그 다음에 활성온이법. 요 두 개가 대표적인 거고요.
산화지법은 뭐 우리 안 배워서 굳이 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살수여상법은 뭐냐면 여상이라는 막에 물을 뿌리는 거예요. 여상이라는 막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알고 나면 좀 이해하기가 편해서 이렇게 우산처럼 생긴 막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밑에 여기에 이제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을 뿌릴 때도 한꺼번에 뿌리는 게 아니라 방울방울 뿌러뜨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뿌러뜨려. 그래서 이거를 여상이라는 막에 물을 뿌린다 그래서 살수여상법이고요. 그러면 얘가 방울방울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산소를 머금어요. 산소를 머금으면 산소가 풍부한 물방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호기성 미생물이 발라져 있는 거죠. 그러면 얘 물방울이 딱 닿는 순간 순간적으로 호기성 미생물이 여기 있는 나쁜 유기물질을 먹어치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밑으로 뚝뚝 떨어져. 요거는 나름대로 깨끗해진 물들이 떨어진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없애지 못하는 유기물들이 있어. 그러면 여기 안에서는 혐기성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수여상법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표면에서는 호기성, 그리고 이 밑에 내부에서는 혐기성 분해가 일어나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활성온이법은 온이라는 건 덩어리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덩어리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미생물, 호기성 미생물 덩어리를 그냥 뿌리는 거예요. 하수도 물에다가 뿌리면서 얘네가 워낙 산소를 좋아하잖아요. 그 옆에다가 산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 동력을 주면 일단 산소가 풍부한 물이고 얘네들은 살아있으니까 열심히 그 유기물질을 분해시키겠죠. 이걸 우린 활성온이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호기성 미생물을 사용한다. 부페조 이모프탱크는 혐기성 미생물에 속한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수 처리장을 이제 떠나는 거죠. 하수 처리장을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강에 흘러버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여기까지는 다 공통이야. 스크리닝, 침사, 침전. 그리고 호기성으로 할 건지 혐기성으로 할 건지를 이제 선택하겠죠. 국가마다 다 다르겠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혐기성 쪽으로 갈 겁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까지 줄 좀 쳐볼게요.